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아니 산이야, 너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한다는 게 엄마한테, 응? 아이고, 여러분들 돼야 되네. 안녕하세요. 그 지난 삼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막 다른 일이 막 밀리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달력을 보면은요, 이렇게 갑술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갑술 금요일.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반려견과 걷는 사람을 보고, 도로를 오가는 이렇게 자동차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반려견도 자주 보며, 쇼핑몰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쇼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마음을 이렇게 가슴속에 지니며 의하고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합니다. 오늘은 갑술일로 갑목이 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 일진이네요. 갑술일로 이 술토가 있는 날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애기가 이렇게, 지수님 애기가 이렇게 파고들었나 봐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애기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지수님, 윤희님도 보고 계시죠? 또 애기 시험 올린 정명남 어머니도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한자 해석은요, 개술로 띠로는 개띠, 달로는 음력 9월, 도끼류의 모기를 이렇게 본뜬 글과 창과부 이렇게 창과부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싸움이고 전쟁이죠. 무기의 한 가지로 찌르거나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 병기라는 데서 창이라고 합니다. 개술에 관한 얘기는 왜 하느냐, 불가에서는 윤회가 있으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병원년에 하늘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땅의 지기, 땅의 기운 역시 뜨거운 열을 품고 있는 오화인지라 처서가 지났어도 해와 열기가 팽배합니다. 아직도 덥죠. 전 세계가 열풍선이 이렇게 덮친 것처럼 이중열돔을 돋고 있는 것이요, 이는 북극 얼음이 녹아내려 고기압의 형성이 두서없이 강해진 탓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음양오행에서 지구가 병호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으니 천지조화의 기운이 어찌도 이리 들어맞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지난 삼복은 양력 7월 15일, 초복,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8월 7일 입추도 지나갔고, 아침 저녁으로는 어쨌든 열기가 조금은 약해지기는 하나, 그래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끊임없이 일어난 데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복날의 복자 이렇게, 복날의 복자는 견자, 개견, 이 견자가 들어가 있으니
그 더운 열기에 개마저 이렇게 혀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엎드린다는 모양새이죠. 이렇게 엎드린다. 유추해보면 말복을 가리켜서 월복이라 하니 우리 애기가 나갔습니다. 월복 이거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월복 응? 월복, 말복을 가리켜 월복이라 하니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사유력도 느끼게 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높은 관리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하였다고 하지만 보통 일반인에게 쇠고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기 보충의 방법으로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기만 하여도 복날을 잘 보낸 것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절 경공의 희생에 마음으로 위로를 보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을 지우기가 어려우니 부디 동물을 학대하거나 특히나 법으로 이제는 금지되어 있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삼가하길 당부해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는 삼복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삼복이 지나서라도 당부를 드립니다. 더불어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되게 하는 데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으셔요.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여러분 각각내 그리고 주위 분들 모든 분 가와만사성 촛불 신청 기도 올리며 그리고 술날이니까 술날에 생일이나 무슨 행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 충정로의 월광사에 촛불을 켜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관음보살님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네, 법주님. 네. 오늘 산이가 지금 우리 법주님 이 법치마 폭에 그냥 푹 네. 쌓였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예, 오늘 오늘 제가 지금까지 뭐 평상시에 지금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오라고도 안 했는데요. 오늘이 예. 박사님 갑술일입니다. 예. 술토, 예. 요 강아지, 개, 예. 요 창과, 예. 이 말복을 월복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품에 온 건요. 저 부처님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산신 할아버지를 지금 본 겁니다. 산신 할아버지가 여기 왕님 강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산신 할아버지 옆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예. 호랑이 대신에 개를 요새는 그래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산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지금 박사님. 그 오랜만에 이제 방송 출연 우리 저기 산이가 출연했는데 예. 요 이제 견종은 독일산 슈나우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털이 복설복설하면 진짜 완전 인형 같은데 지금 카메라 잘 안 잡히니까 조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이구 우리 애기, 어이구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예. 자, 그 돌고 계시고, 저 예. 회장님, 아이고 산이야 우리 애기, 아이고 아빠. 아이고 우리 지수님 이거 보고 계시나요? 예, 네. 네. 그 지금 예. 통화 중이신데 조금 이따가 내려주시고요. 예, 왜냐면 박사님. 오랜만에 저기 예. 산이 출연했으니까 예. 산이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니까, 예, 예. 회장님 나오시면은 네. 예, 산이 노래 듣는 걸로 하고. 예. 자, 예전에 우리 이제 월광사 하면은 윤 이 대통령. 촛불기도. 예. 윤석열 대통령 뭐 촛불기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곳은 아마 이곳에 윤석열 대통령 촛불이 꺼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없는 거죠. 예. 정치적 생명이 다 했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대통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 존경하는 마음, 또 측은지심, 불자들께서는 측은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초를 올리는 분께서는요, 불자가 아니고 유교 집안도 있고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물론 이제 월광사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고 또 박사님, 홍 회장님을 좋아하고 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반드시 초가 들어가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렇죠. 크리스마스 날도 예, 그렇죠. 초가 없으면 안 돼. 예,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켜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저 카톨릭 있죠. 예, 그분들도 2월 2일 날 왜 저 카톨릭에는 캔들마스가 있잖아요. 캔들마스.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개신교는 이제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라 그러고 예. 캐톨릭에서는 2월 2일 네. 캔들마스 그러는데 2월 2일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예. 생일이네. 예. 이 그렇네. 박근혜 대통령도 캔들마스네. 오, 그렇네요. 캔들마스네. 그렇네. 어? 어떻게 참. 이 박근혜 대통령 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 뭐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생신 때 뭐 저 생일 선물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이 캔들 하나 밝혀주면 돼요. 아, 그러네요. 캔들마스니까 네. 박근혜 예, 예. 생신 날. 예. 예. 그 이제 여기저기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올리는데요, 박사님. 그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실어서 올리는 분도 계시고, 초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데, 그분들 이제까지 올리신 분들 중에 카톨릭이나 교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갑술 일이기 때문에 술토의 그 저기에서 그 뭐랄까 그 명리에서나 불가에서는 그 저 뭐지 기독교 못지않게 초 밝히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기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모든 기운에 의해서 백중제를 잘 마쳤고요. 저희는 8월 23일 날도 했고 8월 23일은 이제 대대적으로 했고 8월 27일은 저희 신도분 몇 분과 조용히 했고 그래서 이제는 내일 모레 10월 상달도 오면서 내일 모레 이제 저 추석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추석 때 이제 휴가가 길으니까 멀리 가시든지 원행을 하시든지 해외 여행을 하든지 하는 분들은 이 제사상을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그 제사초 월강사에 꼭 제사초래도 우리가 77이 칠성별이 있으니까 제사초 10의 숫자 완성의 숫자 우리가 이거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초를 하나씩이라도 밝히고 하니까 그거를 꼭 밝히고 가면 한결 조상님에 대한 마음이 덜 무거웠고 발걸음은 가벼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날을 맞이해서 윤회가 함께하는 건 불교뿐만이 아니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생을 금하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거는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고 개고기 먹는 것은 심각하게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한테 환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게 많은데 사랑으로 환생을 안 하면 첫 번째가 강아지, 개로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윤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정말 그 사랑으로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매우 두렵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 추석이 네.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예. 9월 25일, 예, 예. 양력 9월 25일 그렇죠. 추석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요 불가에서 많이들 제사를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하셔도 제사 초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두에 두시고 제사 초를 안 올리시면 윤석열 대통령 천일초와 함께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는 항상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슴속에 누군가는 이렇게 지니고 있죠.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지니게 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님을 이렇게 마음에 들이듯이 여러분 가슴속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한켠에 들이우실 겁니다. 그리고 한켠에 부모님을 들이우고 한켠에는 내 자식 학교가 있나 우리 애기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고 또 기쁨과 행복을 같이 하는 것도 가족이고 그래서 저는 월강사에서 기쁨과 같이 하는 거는 오로지 안동김가의 이름은 우리 산이 첫째 아가 김산 그 다음에 둘째가 스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별이 김산과 김별이 큰애들은 이미 지장보살님께서 간 적도 있는데 우리 아가 김산을 보면서 큰애들을 그리워합니다. 아이고 제 얘기만 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보니까 예 지금 박사님.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유경수 예. 영부인 예. 그 추도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추석 때 예. 그 암살자들이라고 네. 유경수 영부인 1974년도 8월 15일 암살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개봉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근혜 하면은 유경수 그리고 박정희를 뗄 수 없는 게 네.
영화의 소재잖아. 네. 영화의 소재. 8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연동님께 서가시는 그날 우리 네.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예. 왜냐면 그때 그 8.15 행사장에 갑자기 하민 의도주 총수를 빵빵 나가가지고 네.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 이번 추석 때 영화 영화로 개봉했네요. 네. 보니까 뭐 배우는 주문 현상이네. 배우는 이름이 어떻게 유해진 유해진이 보니까 예. 네. 그다음에 뭐 박해일 하고 젊은 애는 내 이름이 잘 기억이 못하긴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어찌됐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산이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 네. 산이가 과연 지금 오늘 예 노래를 불러줄지 안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조금 높여주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애기야 아가. 세계 최초로 강아지가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아. 그대는 나의 사랑 정말 사랑해요 오직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뿐 그대는 나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카메라가 있어서 무서운가 봐.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고 예. 무서운가 봐. 카메라 저기 하니까. 예. 어. 야, 그 하품 마지막 엔딩은 하품으로 하품했어? 하품했어? 하품으로. 왜냐면은 무서운가 봐 지금. 걔도 그 저기 목이 아픈가 봐. 아 그리고 하품으로. 이게 있으니까 떠오른가 봐. 하다가 아 그래도 해내네 그래. 네. 야 우리 세계 최초로 음. 슈나우즈가 자기의 주인의 그 뭐죠 그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를 네.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 아마 네. 처음으로 아마 보였을 겁니다. 타이틀곡 나의 사랑아. 네. 예. 우리 이제 요 네? 법주님께서 네? 이 가수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음반 내셨고 네. 그 대표곡이 나의 사랑인데 네? 그게 뭐 네? 슈나우즈가 이렇게 따라 부를 정도라면 얼마나 히트를 쳤겠습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아니 그 박사님. 개들이 따라 부를 정도면 얼마나 유명한 곡이기도 개들이 따라 불러요 노래를. 아이, 부끄럽사옵니다. 지수님 부끄럽습니다. 유희님, 예. 박정순 어머니 부끄럽사옵니다. 자, 이곳 예. 이제 월광사에서는 네, 캐톨릭은 2월 2일 캔들마스라고 캔들 켜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제 구정 때 이제 못 가시는 분들 제사신 지내야 되는데 해외여행도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걸리신 분들 또 약식으로 예. 이렇게 망자를 위한 제사초를 한 네. 자루 올리면은 거기에 제사를 그렇죠. 지내거나 진비없다 예, 예. 라는 거고 예. 예. 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리고 이제 뭐 생일날 네. 또는 뭐 생일초 한 자루 그렇죠. 밝혀주면은 예. 만사형통이다. 네. 요즘 사실 생일날 뭐 케이크 하나 해도 몇만 원이잖아요. 비싸요. 케이크 먹고 사실은 다 어디 당뇨병 걸려. 그렇죠. 요즘 케이크 사가면은 옛날에는 케이크 하면 난리 났어요. 그래. 요즘 케이크 하면 다 찬밥이야. 어. 당뇨병 걸린다고. 예. 어. 야, 난 진짜. 그래서 옛날엔 컸는데 박사님 네. 케이크가 점점 좁아져서 요만해져. 예, 왜?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어. 가면 집에 가져가면 이게 응. 폐기 처분이야. 버리기도 하고. 팽이야 팽. 야,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바뀌었어요 음.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주한자로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2월 2일 생신 때 이렇게 네. 캔들 하나 딱 네. 밝혀주면 생일 축하죠. 예. 기분 좋죠. 네. 자,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박사님. 이 박근혜 대통령 연찬회에 네. 참석할까로 우리 뭐 법조인께서는 다 예측 다 하셨고 예. 뭐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실상
네. 이 장동혁이가 단식 때 네. 벌써 그때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 다 끝난 거다. 네. 정치적으로 벌써 다 그걸 읽어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장할 거고 네. 장동혁 대표가 네. 그 미국 그 백악관 가서 헛발질 네. 한 것처럼 쇼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 당대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단 우리 다 중간 돼가지고 빨리 구원투수를 찾아라 하니까 찾아낸 게 박근혜 대통령 찾았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살려줄게 하고 기다려봐라 하고 일주일 네. 뒤에 바로 네. 전투복 입고 쫙 나타나가지고 칠성시장에서 네. 딱 칠성 왜 일주일 남겨두고 예. 왜 칠성시장을 갔겠어? 칠성 칠성줄이죠. 예, 칠성줄.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유시민이가 무당이라는 얘기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반무당이야. 어우, 내가 봤을 때. 그럼요.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무당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반신반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봤을 때 반무당이야. 반신, 예, 그래서 반신. 우리 이제 신이야, 막 진짜. 무당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폄하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엔 제사장이지. 그럼요, 박사님. 제사장이, 그거 제사장. 아니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조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부리, 예. 선덕여왕, 또 제갈공명, 음. 사마의도 결국 자기 자손형 황제까지 갔잖아. 박사님,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무신불협이거든요. 이 한문이 맞는지 모르지만 무신불립. 무신불립. 응.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좀 말 좀 해볼까요? 야, 그럼요. 그건 무신분립.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의리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어? 의리가 있어야지. 예. 어? 여자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 너가 보니까 국민의힘 너가 보니까 의리가 없다. 의리가 없어. 서로 못 죽였고 못 죽이고 못 잡으면서 안 달라 있다. 지금 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네. 한같이 똘똘 뭉치면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어떻게든 죽는다. 예, 그 얘기 맞습니다. 무신분립으로 딱 네.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잠시 이렇게 엿보기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처음 뵙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낯익은 분들도 이렇게 보이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께서 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연찬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선뜻 그 대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그 진정 어린 부탁을 마냥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산맥에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속담에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김새나 외모, 이것은 눈으로 잘 구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네, 바로 이 속담이 생각나는군요. 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른다. 자, 계속 가시죠. 예, 우리나라에도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중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역시 이승만 박정희죠. 세종,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자취와 가치를 세상에 남겨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에 여러 이름이 기억되지만 부끄러운 이름 많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칼 꽂은 사람, 박사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원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그 인물로 사람. 하면은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생육신의 김질, 예. 유승민? 유승민이 어찌 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신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크신 분이니까. 그 크신 분이 배신의 정신이라고 찍었으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는 여기다 일일이 호명은 안 했어도. 그 얼마나 등에 세게 꽂혔다고 생각하겠어 보니. 그래서 저 이 힘이 좀 힘들어서 저는 지금 빨리 읽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들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순신, 권율, 유해, 서해 유성룡, 서해 아름다운 이름 유성룡, 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분이죠. 그 이룰성자 걸 유성룡이, 그지? 맞아, 이룰성자에 용룡자. 이런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름이 남기를 믿고 있습니다. 국민, 네 박사님. 유승민이 나와서 그런데 예. 지금 이제 현실 정치로 넘어가서 아름다운 사람은 유영아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선대 박사님 눈치 네. 딱 채셨어. 유영아가 있고 예. 또 한 사람 더 있네요. 유시민이가 있네. 유시민이가. 아, 이 김유신. 네. 요즘 유시민이가 지금 보수로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김유신. 지금. 예? 김유신. 아, 그리고 여러분. 유시민이가 지금 뭐 역시 서해 유승룡의 피는 틀림없다. 예. 지금. 여러분 유시민 그 사람이 와갖고. 아니 지금 유시민이가 이재명 대통령 3자로 지지율 떨어진다고 최초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유시민이가. 네. 근데 예. 지금 여론조사 두 군데서 나온 것 중에 38대가 38땡이가 나왔고 36땡이가 나왔잖아. 여러분 이 옆에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신 게 조금 옆으로 세지만 올해 병원연에 양력으로 음력으로 경자 신축월에는 요게 이렇게 잠식이 됩니다. 그러면 2.7이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2.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비상의 기운이 서려 있는 아주 무서운 시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하고 유시민 작가가 요새 무당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한테 무당에 대해서 자기 샤머니즘 무당에 대해서 제가 다음 날 또 한번 다루기로 했는데 대단한 존재입니다. 무당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금 중략을 하고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신뢰라는 기반이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뢰를 얻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정당에는 동지라는 호칭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동지는 왠지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데 정치에서는 동지라는 정치권에서는 동지라는 얘기 많이 써요. 예, 호칭이 애용되고 있고.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권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운동권에서 전부 다 동지, 막동지, 이동지. 그 운동권 애들 저 동지 하다가 전부 다 어디더라 국회의원 다 됐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떻게? 동지, 나도 국회의원. 그 말 잘 안 너도? 되겠네. 나도 박정지도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옥 박사님이 그랬잖아. 니들이 뭐를 알아?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마차 이렇게 하다가 줄 잘 타서 어쨌든 그건 다음 날 얘기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모이는 것이 정당이니 동지라는 호칭만큼 어울리는 호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먼저 포기하면 좀 길어서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조금 말이 좀 헛나오신 적이 있어요. 애교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소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먼저 포기하면 국민 여러분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여러분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 큰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고 국민 위에 분열하지 말자는 말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셨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이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래서 무신분립,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서해 유성룡의 자손인 유시 의원, 유영아. 그리고 서해 유성룡에 의해서
이순신한테 책을 이렇게 병법책을 줬습니다. 손자병법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학, 익, 매미 익, 진 이렇게 늘어놓을 진 학처럼 학이 펄펄 그 리아스식인가 왜 그 저기에 학처럼 펄펄 해가지고 매미처럼 쫙 소리를 듣고 늘어져 배를 늘어뜨려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이게 한산대첩인가 이게 아마 그때 써먹 우리가 저 병법으로 이렇게 일으킨 적인데 어쨌든 그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하면은 서해 유성룡 이순신은 따라 붙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에다 칼을 꽂는 원균도 있고 또 옛날 조선시대에 생육신을 고자질한 김질도 있고 또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완용도 있고 이완용보다 더 악랄한 그 누구요? 그 유신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그래서 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예. 연천의 강령 중에 핵심은 무신분립인데 네네. 이 무신분립은 사실은 누구에게 준 얘기냐? 전 정무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장동혁한테 준 겁니다. 장동혁. 예.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장동혁을 눈여겨보고 있느냐? 네. 장동혁이 힘을 실어주느냐고 난 보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전부 등을 돌렸어. 박근혜 대통령이 데자뷰가 일어난 거야. 그런데 누구야? 장동혁이가 윤석열 어기인이야. 여기에 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찾던 정치인이 바로 무신분립의 정치인이 장동혁이구나.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들 다 좋게 봤는데 네. 윤석열 탄핵 전국 때 자기하고 이 대자뷰가 되는 거야. 자기와 똑같이 겪었던 네. 배신을 했던 인물들과 이 윤석열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무신분립이라는 이 장동혁이를 본받아라.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예. 이 정치권에서는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 장동혁의 알력 싸움이 있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셔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장동혁이를 좀 길을 꺾기 위한 신의 한 수다라고 정치권에서 다 그렇게 평론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무신분립 무신분립. 지도부와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 얘기는 완전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네. 완전 뒤집는 행보가 나와버린 거예요. 시기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혁에 의해서 합을 이루치는 것이다.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산이도 보고 지수님, 윤희님 또 최은수님 이렇게 쭉 저기 했지만 그 뭐랄까 내 안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머물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머물고 밖으로 국민들을 단합하게 시키는 그 건강한 기운이 퍼져나가면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명예운과 금전운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함과 재물은 에너지의 한 행태입니다. 여기 무신분립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빛을 좋게 하고 항상 웃으면서 남을 해하지 않고 뒷담 안 하고 그런 기운으로 가면은요. 그게 뒷담하지 말라가 무신분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굉장히 맑고 활기차고 정말 힘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기운이 맑다는 것이고 긍정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더불어 여러분들 모두 힘을 얻어서 부자 되시길 바라며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강사에서는 각 가정 내 만사여여 촛불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 발언 올리며 관음보살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강원도 정선 옥수수밭에서 부처님과 비로 단감하셨네. 우리 수 아래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을 걸어가셨네. 천년부자를 만행하시며 양산동도사의 뜻도 하셨네.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시봉하며 제2의 성철 스님 유명세탄 송광사에서 주역재석 사주계의 대가 독보적 존재 60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미타불 광세음보살 동징출가 바가눈이오나 전국 사찰을 두루 다니시네. 붓다의 가르침 실천하시며 중생구원길 열어가셨네. 사주의 정석 전해주시니 다의 추종불가 그 뜬 가르침 60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도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60갑자 천도제 정석 대아령 천도제 영어만 불구사례가 피함께하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 스님입니다. 우리가 70이 넘으면 상팔자가 되는 그 5가지에 대해서 본문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올해 70이 넘은 이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만날 때마다 아주 얼굴이 편안하고 항상 이렇게 즐거운 마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참 대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마음이 넉넉할까? 그분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또 비싼 물건을 또 자랑하지도 않고 또 비싼 옷을 또 이렇게 입지도 않는데 아주 맵시가 나고 또 그런데 하루하루가 참 즐겁게 보내는 걸 보고 저런 분이 말씀이야말로 참 제대로 참 70이 넘어서 제대로 사는 분이구나. 늙어서 사실 그 많은 가진 것보다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다. 70이 넘어서 이제 상팔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몸이 아니라서 참 좋다. 또 돈이 많아도 사실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 그런 삶은 참 불행한 삶이다. 그런 분들의 말씀은 늙어서 가진 것보다도 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엄청난 큰 복이다.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상팔자로 살 수 있는 그런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만약에 걷지를 못한다면은 참 불행하지요. 남의 의존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또 휠체어에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산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전동차에 또 휠체어에 이렇게 몸을 싣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남한테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 줄 아는 사람이 편안하다. 그리고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도 입을 좀 닫아라. 그리고 말을 줄이면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어지고 또 내 자신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세 번째, 남에게 쉽게 내주지 않는 내 돈이다. 그 스님이 자꾸 돈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그 내가 살 수 있는 그 돈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돈을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 노후 자금까지 내 자식, 내 친척한테 어렵다고 내주면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노후가 불안해진다. 최소한의 내 그 저축은 내가 혼자서만 알고 자식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친척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한 돈은 자랑하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내 노후의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이 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이 욕심이 아니라 이 독립을 위한 이 전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자식이 몇 번 전화했는지 또 왜 찾아오지 않는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이렇게 다 큰 자식한테 나이든 부모가 집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믿되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자식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혼자 잘 노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친구가 바쁘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또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자식한테 너무 기대지도 말고, 그 다음에 혼자 산책하고 책 읽고 집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또 해먹고 이러면은 외로울 시간이 없고 나만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나만의 자유를 영위할 수 있다. 혼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 절대 매달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70세가 되면은 상팔자는 대단한 재산가가 아닙니다. 내 혼자 즐길 줄 알고 산책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참 마음이 든든한 살찐 사람이죠. 걸을 수 있는 몸, 만일 안기는 그 품격,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돈, 자식과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혼자서 즐거운 마음만 갖춘다면은 노후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부러운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을 아주 그냥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부자가 아니고 든든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간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방송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 김현태 단장의 징역 12년 선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만은 이 김현태 단장을 많이 걱정하고 아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김현태 단장과 이 보니까 전한길 대표 의 등을 또 올려주셨고, 또 김현태 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건강하게 이 몸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사회로 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는 이 부적초를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전한길, 김현태 이 두 사람의 육식갑자는 아마 뗄 수 없는 좋은 육식갑자가 나오리라고 봐지고,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이라 그러죠. 그런데 또 보면은 이 박근혜, 유승민, 뭔가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이 육식갑자, 또 이 김태규, 이진숙, 이 궁합은 아마 남자 전사와 여자 전사 굉장히 좀 합이 맞을 걸로 봐지는데, 근데 반대로 이 김태규, 서영교 역시 물과 기름, 결혼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준숙과 김민석 역시 결혼지간, 물과 기름이다. 또 이재명과 유시민 역시 결혼지간이다. 또 김민석과 정청래 닮았다 하지만 또 역시 물과 기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 정치인들의 이 궁합을, 육식갑자 궁합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들의 육식갑자가 어떻길래 이렇게 합이 들고 어떻길래 이렇게 계속 충이 생기고 하는지를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이 장동혁, 한동훈. 역시 이게 한때는 찰떡궁합이었다가 지금은 이건 울릉도 호박잎, 깨진 호박잎처럼 아주 그냥 날서 있는 그런 관계인데,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 요 김현태 단장 그리고 전한길 대표 등 달으신 분 꼬리표하고 김현태 몸수 건강 부적초 밝히신 분 사연 좀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적절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 좀 해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어제 전화가 들어왔는데 제가 좀 피곤한 관계로 좀 일찍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전화 와가지고 그 금천구의 그 강보살님이라고 그분이 참 초도 많이 키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활초 또 전환길 선생 이게 좀 몸수 건강 등도 많이 밝히고 또 부족초도 많이 했는데 어제 그 김현태 단장이 12년 구속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어제 사실 전화했는데 전화 제가 안 받더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새벽같이 전화 왔어요.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 등과 또 부적초 또 전환길 선생 어제 누가 와서 아마 그 강동구에 사는 그 장보살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가까우니까 이제 월공에 이제 자주 나가시는데 작년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검게 탔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대학 배치 많이 다녀서 그래서 어제 또 보니까 그분이 아주 사진을 아주 그냥 보물 단지 같은 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 전환길 선생하고 찍은 사진 또 태극기 우산 그거를 이게 아주 그냥 큰 지팡이처럼 이렇게 짓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걸 펼쳐주는데 보니까 2만 원인가 그래 하는데 그게 열 차단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그거를 전환길 선생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꼭 저녁에 꼭 이렇게 한 7시, 8시 되면 만난대요. 낮에도 물론 오겠지만은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아주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살갑게 대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 전환길 선생 건강하라고.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전환길 선생을 지금 구속을 못 채가지고 한 달이거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국 말을 많이 하시고 기죽지 말고 기죽을 사람도 알겠지만은 건강하시라고. 그분은 얼굴이 이 팔이고 이 다리고 새카맣다고 그래요. 그래도 눈빛은 살아났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월공에서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두 분 다 하여튼 건강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등도 밝히고 또 선물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환길 선생 지금 구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현태 단장이 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실 전환길 대표도 이게 한쪽 날개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 날개를 잃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할 거예요. 함께했던 동지 하나가 사라진다라는 게. 김현태 단장하고 전환길 대표 60갑자기 봤을 때 뭐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합의된 겁니까? 두 사람을 보자면은. 이분은 보면은 그러니까 친형제보다도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잖아요. 60갑자를 봤을 때는 전환길 선생이 참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음양 오행에 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전환길 선생은. 근데 이 김현태 단장은
화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한다 이게. 그리고 또 이 김현태 단장은 금이 하나고 또 이분은 전한길 선생님 금이 3개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없는 거를 넣어주고 모자라는 걸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인과 연이 쌓이니까 이렇게 합이 맞아가지고 이런 영웅이 난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도 이렇게 보면은 이 과학적인 거거든. 그냥 이렇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다 그 옛날부터 자꾸 이렇게 새싹이 트는 거예요. 틀어가지고 어느 날 순간 되니까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저 밑에 있던 그 새싹의 군사처럼 올라와서 지금은 거저 장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한다. 이런 인연이 없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지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큰 일을 벌인다.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결코 뭐 이렇게 낙담할 건 아니다. 더 전한길 선생은 지금 이 자유몸이 돼 있지만은 이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더 아마 큰 목소리를 낼 거예요. 불법이다. 저거는 정치적이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은 뭐 이렇게 오래 있겠어요. 나는 곧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쪽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 김민석, 정청래 한때 같은 밥을 한솥밥을 먹였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히 두 사람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 김민석 신임 대표가 민주당 연찬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준비해서 주고는 또 뭐 뒷담화를 까서 지금 정청래가 또 뭐 노발대발했던 사건이 있죠. 이 둘의 관계 마치 그 고양이와 지혜의 관계라 그럴까요? 육식갑자는 뭐 어땠습니까? 어떻길래? 육식갑자로 이렇게 보면은 못 죽여서 서로 안달이니까. 그래서 이 육식갑자를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 그 지지율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 그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지금은 뭐 30% 후반이지만은 이재명이가 앞으로 30% 초반이나 20% 후반 가면은 서로 자기 살 길을 간다. 지금 이래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그 정청래는 그래도 음양오행이 그래도 골고루 들어와 있다. 결코 보면은 서로 지지나 일지나 시지나 또 연지에 살이 없다. 살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43%인가 그래도 받았거든. 이재명이가 좀 김민석이를 알게 모르게 밀었기 때문에 김민석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이 정청래는 앞으로 자기가 민주당에서 지분은 그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하고 자꾸 지금 이렇게 다툼은 겉으로는 뭐 이렇게 주고 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척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서로 껄끄러운 일이 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재명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0% 후반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그다음에 아주 30 후반에 30% 중반까지 떨어졌어. 후반, 중반, 아니 후반에 초반 가고 20%대 만약에 후반까지 간다면은 서로 자기 살 길을 찾는다. 그랬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청래가 그래도 좀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 김민석과 이 이재명 관계는 또 죽고 못 사는 관계입니다. 유식값 세상은 어때요? 그 김민석과 그 이재명 관계는 결국은 지금은 뭐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 육식갑자나 이 정서적으로 이거 봤을 때 정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지율은 자꾸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겉으로는 이렇게 발톱을 안 드러내지만은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김석이도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는다. 그래 봤을 때 앞으로 등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다분하다. 과거에 보면은 김민석이가 그 정통 그 민주당은 아니거든. 정몽중 당에 한번 가가지고 갔다 온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언제든지 내가 그 밀어줬던 사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육식갑자다. 여기가 봤을 때 수가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약점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면은 시지와 일지에 충이 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뭐 웃어도 뭐 마음은 불안불안하다. 이 충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은 오히려 정청래보다는 마음이 좀 불안한 격이다. 그러네요. 자, 근데 김민석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앙숙 관계가 이 이준숙이죠. 이 이준숙을 여자 전두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육식값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게 이진숙. 그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참 함부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뭐 김민석이 뭐 함부로 뭐 얘기했다가 참 데려주고 말로 받는 이 격이자 말도 아니야. 아주 가만히로 받았더만 보니까. 김민석이가 야 참 왜 지금 이렇게 했으면은 그 김민석이 하는 얘기 그래. 왜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으면은 그래도 싫어했던 사람이나 좋아했던 사람이나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꼭 뭔가 개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런 정치는 없어요. 화합의 정치는 없고 꼭 그냥 자기만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그 과거에 아주 그 투성이잖아요. 의심의 투성인데 이진수 그 의원한테 그 뭐 히틀러 뭐 또 아니 전두환이 어때서 전두환이라고 또 폄훼를 하고 이러니까 이진수가 받아치잖아요. 그 광주에 그 5.18 그 갔을 때 그 전날 가서 그 뭐 NHK인 그 룸사롱인가 거기 가서 접대받은 거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했잖아 공개적으로. 그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이제는 그만하자고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항상 그 민주당은 구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그동안의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만히 보고 깔본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 같은 이 진짜 싸움꾼 그리고 이분은 거짓이 없어요. 또 우리 저 우파는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잖아요. 진짜 그만할 거를
그 이진숙 하나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진숙 또 법을 또 만들었더구만 또 그래가지고 참 조경태, 김영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이 사람이 거기 당론이 그 장 대표가 당론이 뭐 이렇게 불참하라 이랬는데도 이진숙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 5사람 거기 가서 표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론을 어겼으면 그 5분은 당연히 퇴출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소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매겨가지고 국회의원을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진숙 그 의원도 그 다른 게 아니에요. 5.18 한번 이렇게 한번 다 들춰보자. 왜 그거를 들어간 사람들 또 정확한 사람들 한번 이렇게 뽑아보자 이랬는데도 그거를 안 하고 자기네들 뭔가 구린 게 있다. 그래서 혹시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5.18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들어가기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진수 의원이 그걸 한번 따보자 그랬는데도 지금 쉬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유공자가 진짜 유공자면 우리가 참 독립운동하듯이 말이 길이길이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거짓이 들어갔다면 그걸 없애고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조경태, 김영도, 김예지, 우재준 이 젊은 사람인데 한지아 이런 사람이 가서 포기를 했다는 찬성 포기를 던졌다는 거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한지아는 기권했답니다. 뭐 알 수가 있나요? 본인은 비명 투표니까 자기만 기권했다는데 거기서 이제 3명이 정확하게 찍었다는데 그래도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의심의 눈치를 받으면 하죠. 그럼요. 네. 자 그렇고 이제 그 이진숙 하면은 남자 이진숙이네요. 김태규 의원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진숙과 김태규는 또 어떻게 사이가 남자 보수의 오누이 같아요. 남자 전사. 예. 김태규는 나이가 어려요. 어리죠. 이진숙은 여전사에서 지금 김태규하고 이진숙은 60값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뭐 오누이처럼 살강 관계인가 60값을 봤을 때는? 야, 이분을 봤을 때 그 김태규 의원도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야, 그리고 또 이진숙 그 의원도 또 한쪽으로 몰려 있어.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이게 60값을 뽑아보니까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목이 하나고 똑같아요. 김태규 의원도. 그리고 화가 2개고 또 나는 오늘 처음 봤네. 이걸 뽑아봤지만 또 토가 3개고 금이 2개예요. 그게 똑같아. 근데 이게 수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수는 누가 보태주느냐. 야, 이걸 보니까 이 당원들이 막 공급을 해준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주기를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막 속된 말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야당을 초조된다. 나도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초조된다. 예. 자 그런데 김태규 의원하고 또 이 정치적 앙숙 관계가 있죠. 서영교입니다. 자, 이 이준숙, 김태규는 그냥 오누이 관계 60갑자 나왔는데 김태규와 서영교 이 뭐 서로 못 잡으면서 안달입니다. 여기 또 관계는. 근데 이게 그때 김태규 의원은 이렇게 60갑자를 보니까 일지 유금이거든. 그리고 또 월지의 유금, 일지의 미토인데 이게 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지의 축토하고 그다음에 시지의 오하거든. 이것도 이제 또 생해 주고 이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이
이 새로운 활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분은 뭐 아주 거침없이 나간다. 그리고 사실 그 서용교 그 의원을 보면은 내가 전에 그 중랑구에 그 살 때 극락사라고 거기 그 양원역 옆에 있는데 거기 좀 살았어요. 그 살 때 그때 4월 초파일 날 그때 뭐 행사 관계로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뭐 덩치가 좋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뭐 불교 옛날에 뭐 불교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 스님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봤는데 용띠네. 용띠고 그다음에 일지에 월주에 이게 삼재가 들었어요. 물론 이 나이에 삼재가 든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겠지만 월주에 또 삼재 든 사람을 또 집어봐야 되고 60갑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법사위원장인가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 김태교 의원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 대법원장 그 누구야 그 조희대 대법원장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서용교 그 법사위원장이라니까 뭐 웃으면서 고개를 껐덕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 분립이 완전히 돼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서용교 의원 같은 사람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그 법을 흔드니 이 김태규 의원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서용교가 함부로 권력 남용 못하게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 적은 당일수록 소수의 당일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도 과거에 봐 그 열린우리당에서 68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국회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의장 그 명패 던지고 막 화음 지르고 막 죽기 살기를 하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내리자. 사실 그 노무현이가 그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 선거에. 그런데도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는 이해하나 뭐 그렇게 뭐 탄핵될 사유는 아니다. 배우시라고 이렇게 그냥 하여튼 이 국민의힘 좌파들이 이게 많으니까 이것들 서영교도 그렇고 그 다들 그냥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김태규 의원처럼 이진수 의원처럼 똘똘 뭉쳐서 저놈들이 다시는 못 내다 깔 못 보게 앞으로 이렇게 뭉쳐서 나가야 된다. 이진수 의원이 뭐 한마디 하니까 김민석이 꼼짝 못 하는 거 봐. 이제 그만하자. 또 민주당에서 이제 또 개창피당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우리 싸워줘야 된다. 싸우지 않는 야당은 그거는 그냥 허소할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 박근혜 대통령과 또 물과 기름의 인물이 있죠. 유승민. 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뭐 만나자고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전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누가요? 의원이. 유승민이가 만나자고 했는데 예. 대답이 없다? 예, 그렇게 좀 슬쩍 또 고춧가루를 뿌리네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60갑자상을 봤을 때. 그 양반이 참 어째 그냥 그 참 그렇게 뻔뻔스러니까 과거에 자기 한 일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이 지혜가 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하고 이 짐승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에 한 일을 가지고서는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자. 얼추나 좋다고 만나겠어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볼 때 그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기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보궐선거에 참 거기 가서 1박 하면서도 이게 유승민을 도와줬다고. 이 아버지가 유소호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이거 뭐 그 대표 시절에 유승민이 대표 시절에 아마 이렇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앙금이 지금 있겠어요, 이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자기 어떻게 엄마한테 그냥 등에 칼을 꽂고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뭐 다 풀어졌 절대로 이 정치적으로는 이 이승민은 죽었다. 앞으로 절대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도 끌어내려야 된다. 자꾸 있으면 분탕만 저질러서 저 요번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자, 이 앙숙 관계라면 이 두 분의 관계도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이 육식 갑자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장동혁 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참 그전에는 참 진짜 그 뭐 책사의 정도로 이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막 감싸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앞장서주고 이랬거든. 그런데 이 탄핵 이 정국에 그 회의를 했어. 회의를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그때 그 사진 다 봤잖아요. 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장동희가 문 열고 나오는데 막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 화가 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 뒤에 한동훈이 웃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벌써 저분 두 분이서 참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개혁의 이 대표로 또 한 사람은 배신의 그 아이콘으로 찍혀가지고 결국은 참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무렵에 한동훈이가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과 물이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음력 한 11월, 12월 가면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수사가 또 들어갔지요 아마 그 뭐 댓글 자기 가족들 위해서 뭐 그 1년 9개월인가 그 수사가 멈췄다가 지금 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밝혀지면은 완전히 그 한동훈이는 사라진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런데 뭐 끄달리지도 않겠지만은 앞으로 점 개혁을 많이 해서 이제 이 당원이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을 뽑는 그런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새로운 정당 체제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앞으로 바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면 이 사람은 1순위다. 대권 1순위에서 나는 대통령 자리까지 앉는다 보내요. 예, 자, 이 끝으로 김현태 단장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부적초도 올리시고 등도 따르셨습니다. 이 김현태 단장 부적초 그리고 이 등과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서 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금은 뭐 그분이야 뭐 참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마 뭐 1.5평 방인가 뭐 하여튼 뭐 0.5평 방인가 좀 엄청 좁을 거야 아마 이 독방에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분은 원체 뭐 이름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홍보방에는 아마 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독방에 있는데 그래도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은 답답할 거예요. 그렇지만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부적초가 어떠냐면은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부적의 힘을 받아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부적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름까지 새겨서 몸수 건강, 액살 소멸해서 빨리 건강하셔가지고 하루가 빨리 이렇게 나오시도록 또 기도도 올리고 또 등도 많이 또 밝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